사망진단서나 시체 검안서, 사체 검안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양식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 큰 차이가 있지는 않고 이렇게 망인의 성명, 뭐 생년월일, 그다음 주소, 뭐 사망 일시 이런 기본 정보들과 함께 보상 청구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이런 사망의 원인이나 사망의 종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입하는 일반적인 사망보험금은 일반 사망 같은 경우에는 뭐 피보험자가 사망을 하면 지급하는 보험금으로 면책 사유, 그러니까 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만 아니면 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되는데, 근데 대부분은 이런 뭐 특약이나 이런 형태로 뭐 재해 사망, 상해 사망, 질병 사망, 뭐 교통 사망, 암 사망 이렇게 사망의 형태에 따라서 사망보험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사망이나 이런 것들이 아닌 아닌 사망보험금을 가입을 했으면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다 맞아 떨어져야 보험금이 나오는 구조인데, 이런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이런 거에 보면은 이거는 이제 청구 시 기본 서류죠.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인데, 여기에 사인이 상해나 재해랑 맞지 않거나 이러면은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을 거절을 하게 됩니다. 이게 망인이 돌아가셨고 뭐 예를 들어서 다친 내용이 있다, 뭐 사고나 이런 것들을 당했다, 그런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망의 원인이 이렇게 질병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이런 내용이면은 보상 처리가 안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재해 사망 같은 경우는 그냥 재해라는 그 뭐 모호한 개념 뭐 이런 게 아니라 약관에 다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재해는 재해분류표상 S00부터 Y84까지의 우발적 외래성을 갖춘, 우발적인 외래성을 갖춘 그런 사고를 말하는데, 거기에 또 이제 면책 사유들이 있죠. 뭐 S00부터 Y84까지 해당될 수는 있으나 재해로 보지 않는 이런 사고들이 있고, 뭐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는 사람에게 발생한 뭐 경미한 외부 요인, 뭐 이런 것들로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는 재해 분류표에 열거된 재해 사고가 발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재해 사고가 사망의 원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다쳐가지고 응급실에 갔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런 사망 진단서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 재해로 이거를 봐줄까요? 여기 보면은 위암 환자였고, 위천공은 위에 이제 구멍이 생기는 병이고, 폐혈증은 이제 감염성 질환입니다. 이거는 A 코드고, 뭐 K 코드 부여가 될 수 있고 C 코드죠. 그러면은 S00부터 일단 Y84까지의 재해 분류표 상의 재해에 들어가지를 않게 됩니다. 그리고 뭐 다친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사망의 원인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거는 재해로 이제 봐주지를 않게 되죠. 그리고 대부분 재해나 상해 이런 거는 외인사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병사는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을 한 거기 때문에 보상 처리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직접 사인이랑 이런 밑에 있는 것들은 간접 사인이고, 이거 여기에는 이제 기재가 없지만 이 사망과 관계없는 그런 상황도 여기 함께 기재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데에 재해가 있고 여기에는 재해가 안 들어갔다 그러면은 보험사는 이 서류를 근거로 면책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수정하고 변경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뭐 이런 거를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사망진단서나 뭐 변사사건에서의 사체검안서 이런 것들은 초기에 최소 뭐 5장 이상을 발부를 해주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망을 증명하는 이런 문서기 때문에 뭐 장례 절차나 이런 데서도 이 사람이 사망했다는 공식적인 문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뭐 사망 신고할 때도 당연히 사망진단서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여기 사인이 뭐 폐혈증인지 뭐 위암인지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이 사람이 사망했는지만을 따지기 때문에 이 내용이 뭐가 뭐 문제가 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보험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급 요건이 막 정해져 있죠. 상해인 경우, 뭐 재해인 경우, 뭐 암인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맞지 않으면 그제서야 이제 문제를 인지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거를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걸 한번 바꿔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뭐 의사를 만나서 이렇게 수정이나 변경 요구를 해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미 한번 다 쓰임이 있는 이런 내용을 수정하거나 변경하거나 이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실제로 뭐 수정한 사례를 제가 본 적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빈도나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없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한 그 의사 입장에서도
뭔가 바꿔야 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그런 것들을 수정이나 변경을 하는 것이지, 그냥 가입자나 이 유저한테 도움되라고 막 임의적으로 이렇게 막 바꾸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직접 사인, 그다음 간접 사인, 그다음에 이 사망의 종류, 이런 것들은 이 사망보험금 심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이런 것들이 뭐 맞지 않게 돼 있다 그러면은 뭐 이런 지하의 보상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지만, 더 추가적인 근거 수집을 위해서 뭐 현장 심사자를 배치하고 뭐 조사를 해보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가입자한테 도움을 주려고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저도 이제 뭐 보험사에 오래 있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면책 근거나 이런 것들을 더 탄탄히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런 절차를 진행하는데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돈까지 써가면서 가입자를 위해서 이 보상이 맞지도 않는 거를 심사를 해주느냐, 그런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례를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망의 원인이 이렇게 미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상은 뭐 사체 검안서나 시체 검안 이런 상황에서 좀 자주 나오게 되는데, 아니면 뭐 병원 도착 전에 사망을 해서 뭐 심폐소생술만 하고 사망한 사례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이 미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사망의 원인이 특정되기 어렵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서 이렇게 미상으로 표기를 하게 되는데, 이 미상을 임의적으로 재해나 뭐 상해, 질병, 뭐 암 이런 식으로 봐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망보험금에 대한 지금 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이 유족 측한테 있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기 때문에, 보험사가 증명해야 되는 게 아니라 청구자 쪽에서 입증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청구 성격과 맞지 않는 이런 내용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이런 서류들, 앞서 살펴본 그런 서류나 이런 사망진단서가 오히려 청구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발목을 잡는 장애물로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보험금 청구 시에는 기본적으로 이 청구 성격과 맞는 내용들이 잘 기재가 돼 있는지, 예를 들어서 뭐 상해면은 여기에 상해로 볼 수 있을 만한, 외부적 요인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인이 기록이 돼야 되고, 뭐 외인사 체크 이런 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돼 있어도 뭐 기왕증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가입자 입장에서는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걸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게 성격이 이제 맞지 않다 뭐 그러면은, 이거는 손해사정사나 해서 전문적인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이게 뭐 무조건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뭐 근거나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방법을 찾아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불완전한 상태로 이렇게 그냥 서류를 막 넣는 것은 청구자한테 유리하지 않고, 이런 서류들이 나중에 발목을 잡게 되는 그런, 또 이제 가입자가 예상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또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완전한 상태에서는 그냥 뭐 사망보험금 청구는 뭐 신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완벽한 증명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벽하게 입증을 해서 서류를 넣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